안녕하세요. 권 박사의 라떼 한 잔, 권 박사 권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클래식 라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그냥 오늘도 클래식 라떼로 한번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내 인생을 바꾼 베토벤 교향곡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아마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국민학교 6학년, 5, 6학년 그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어땠을까요? 중학교는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첫째는 남학생들만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제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남자들 사회라고 하는 거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남자들끼리 모이는데 잘 가지 않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이제 온통 남자밖에 없죠. 남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느새 이렇게 수컷들이 모여서 그런지 이제 서열 매기기가 시작이 됐죠. 중학교 1학년의 서열은 뭘로 매겨질까요? 아무래도 누가 더 거칠고 누가 더 싸움을 잘하나 뭐 이런 걸로 매겨지는데 베토벤 교향곡을 듣는 아이가 그 속에서 좋은 서열을 받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일단 저는 이제 왕따가 됐죠. 아마 그 왕따가 된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또 음악도 많이 듣고 다른 아이들이 접하지 못하는 세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말하는 수준이나 글을 쓰는 수준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탁월함에 비하여 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험을 쳤을 때 제가 그때 우리 반이 70명이죠.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선생님들 어떻게 애들 다 관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교실 크기는 지금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비슷한 크기 교실에 70명의 남학생들이 그때 교복도 시커멓지 않습니까? 이 70명의 남학생들이 득실득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이없게도 너 왜 자리를 넓게 차지했니?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앞에 학생이 일어나려면 뒤에 학생이 책상을 뒤로 이렇게 당겨줘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가득한 교실이었죠. 어쨌든 우리 반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 중에 15등을 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칼로 이렇게 숫자를 그때는 성적표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볼펜으로 쓰셨거든요. 칼로 성적표 앞에 일자를 막 긁어가지고 5등을 만들었습니다. 5등. 그것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성에 안 차는 숫자죠. 전교 5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반 5등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온갖 건방진척은 다 하는 녀석이 기껏 반에서 15등밖에 못하고 있으니 애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랄라리 껄레리 온갖 뭐 그런 걸 다 받았죠. 그래서 저의 고독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한 고독에 빠질수록 이제 더욱더 저는 음악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매일 밤 FM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녹음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그 무렵에 이제 빈의 유명한 빈 필하모닉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칼 뱀이 그 무렵에 서거하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이제 84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알고 있던 지휘자라고는 이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제가 소장하고 있던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셉 크립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40번, 41번 교향곡 각 테이프에 있던 오토 클램페러.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정도였는데 이 칼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FM에서 막 특집을 꾸며가지고 이 칼뱀이 돌아가셨는데요 하고 뭐 굉장히 막 비중 있게 다른 걸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칼뱀이 남겼다는 말 중에 천국에 가서 베토벤을 만나면은 허리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인사를 드릴 거야.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가가지고 모차르트를 만나면은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 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서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춘기 소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심각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내가 들었던 모차르트는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맑고 아름다워가지고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지는 뭐 그런 음악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오토 클램퍼러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 클램페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가볍다. 나에게는 너무 가벼운 모차르트.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조차도 이건 너무 모차르트 분위기가 난다 해가지고 막 배척했던. 뭘 갖고 내가 모차르트 분위기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칼뱀의 그 말을 이제 FM에서 듣고 흥미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칼뱀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모차르트 교향곡을 많이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것도 듣고 녹음을 떴는데 오토 클램페로가 했던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훨씬 더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있었고 굉장히 선이 굵고 장중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듣게 됐고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굉장히 치밀한 구조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겉으로 이렇게 베토벤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이게 확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는 확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무감정하지도 않는 그 미묘함이 있거든요. 그 미묘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바꾼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흔히 이제 클래식 덕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클래식 덕후가 아닙니다. 클래식 덕후가 아니라 이제 모차르트 덕후죠. 모차르트 덕후고 그 모차르트 덕후의 그 인생이 이제 1981년에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부지런히 또 카세트 테이프를 사기 시작했죠. 그때 마침 이제 그 성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성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크롬 테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카세트 테이프보다 이제 뭐 좀 더 좋다고 하네요. 뭐 그래가지고 음질이 더 좋다 그러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 주제에 그 거의 그 레코드판, LP 값을 받는 그 성음 클래식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많은 클래식 덕후분들은 아마 집에 다 이거 몇 개씩 갖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어도 그냥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손에 때가 묻은 이 차마 버리지 그 세 가지 브랜드로 나왔죠. 하나가 이제 노란색 마크를 달고 있는 도이체 그라모폰 이게 제일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색 컬러를 자랑하고 있던 데카 브랜드로 나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브라운 톤이었던 것 같은데 갈색 톤 비슷하게 나왔던 이제 필립스 이 필립스가 제일 나중에 나왔죠. 처음에 도이체 그라모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카 게 나오고 이제 제일 나중에 필립스 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테이프가 나오는데 그 테이프 값이 또 부담이 돼가지고 그 공테이프를 그 에다가 500원인가를 보태면은 또 이렇게 당시 그 레코드 가게 그 누나가 또 녹음을 해줬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불법이긴 하지만은 녹음을 해줘가지고 그 녹음된 테이프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역이 그 모차르트로 확장이 됐는데 그때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곡이 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인데 특히 이제 그 지금은 거의 팝송처럼 유명해진 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인데 그때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을 수가. 가지고 그 곡을 몇 번이고 고쳐 들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곡이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은 1악장하고 2악장하고 동기가 같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1악장의 동기와 2악장의 동기가 같은데 같은 동기인데 물론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그 어릴 때는 그런 건 몰랐죠. 어쨌든 그 2악장 들어오면서 그 음악이 나오면서 뭐라고 이렇게 오욕칠정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나의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걸 아마도 감동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그 계좌한다. 요즘은 이제 헝가리 사람들 헝가리식으로 발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다 계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계좌한다가 이제 지휘하고 연주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60년 전
음반이지만 지금도 역시 이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그러면 이제 그 반세기 전에 그 음반들이 여전히 가장 손꼽히는 그 음반들로 이제는 음반이 아니라 음원인가요? 음원으로 그 추천되고 있으니 굉장한 명반이긴 하죠. 거기에 이제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영화에서 이 곡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영화 엘비라 마디간까지 어떻게 구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웬 남녀가 그 사랑의 도피행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서로 총 쏴서 자살하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자살을 하는 순간에 깔리던 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이 악장이 어떤 해방, 승천, 해탈, 천국으로 가는 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갖고 벌써 몇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약간 그런 느낌을 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확장했던 게 이제 쇼팽, 그 다음에 차이코스키 이쪽으로 이제 또 이 성음 테이프들을 많이 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슬슬 갈증이 느껴지는 게 LP를 듣고 싶었던 거죠. LP를 듣고 싶었던 건데 저의 그러한 갈증을 이제 간파한 그 부모님께서 사탕을 던져주신 거죠. 그거 뭐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너가 시험을 잘 치면.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 시험을 잘 못 쳤던 이유가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라 시험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도 국민학교 때도 과외라는 걸 다녔거든요, 애들이. 과외를 다니면 거기서 시험 치는 거 막 이렇게 표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연습을 시키는데 저는 그 시험 답안지 옮기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다 풀어놓고 엉뚱하게 칠해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몇 개 중에 하나의 제한된 답으로 해서만 찾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답 없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 치는 요령이 조금 생기고 나니까 이제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성적이 오른 거죠. 공부를 더 잘한 게 아니라 공부는 원래대로 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 공부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시험 치기 한 2주 전부터 그냥 그 교과서는 보지도 않고 문제집만 냈다 푸는 다음에 그냥 가서 시험 치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잘 쳐가지고 반에서 15등 하던 녀석이 이제 전교에서 15등 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전교 15등이 뭐 대수냐 그랬겠지만 그 당시 우리 학교가 학급이 18반이 있었어요. 18반이 있었고 70명씩 18반이면 대체 그게 몇 명입니까? 아마 그 1184명 중에 15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죠. 요즘같이 한 학년이 뭐 200명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영락없이 전교 1등이죠 뭐. 갑자기 쓸데없는 내 자랑을 하고 있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오르자 드디어 턴테이블이 달린 오디오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LP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갖췄던 LP가 뭐냐면은 비렐름 캠프가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산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사오셨는데 그 LP를 사고 이걸 이제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기에 그 레코드샵에 가서 일단 그 어르신들이 아는 클래식 작곡가는 일단 베토벤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등 아니면 까무라치자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베토벤을 1등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 주세요 하고 나서 베토벤 음반 중에 제일 두꺼운 거를 제일 두꺼운 걸 고르신 겁니다. 이 교향곡보다 피아노 소나타가 훨씬 두껍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받게 됐고 그거 역시 이제 저의 그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그 가까운 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은요. 지금도 이 곡을 좋아해서 가끔가다 틈날 때마다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지만 차마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수준의 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헤드폰 끼고 연주를 하는데 그 8번입니다. 흔히 비창이라고 불리는 그 8번 소나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식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식 라떼로 계속 달려보죠. 고맙습니다.